마지막 후보들의 모습과 발언 어떤 심경일지 다시 한번 보시죠.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 많은 분들과 함께 가는 그분들 열망이 함께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제가 당선되면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. 정말 이길 수 있는 사람, 보수를 지키고 보수의 가치를 지킬 사람, 거센 바람 속에서도 국민의힘의 중심을 지켜낼 사람, 나경원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시오.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습니다. 현란한 언어의 유희나 강경투쟁을 성과로 포장하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진정한 승부사를 선택해 주십시오. 정권 교체로 향하는 위대한 항해의 시작을 저 주호영과 함께 해 주십시오. 김영주 의원님, 이제 후보들 마지막 기대되는 심정으로 저 안에 있을 것 같고, 앞서서 한 언론이 굳히기냐 뒤집기냐라는 제목을 썼던데, 여기서의 굳히기는 여론조사 돌풍을 몰고 왔던 이준석 후보가 이긴다면 굳히기가 될 것이고, 나경원 혹은 뭐 주호영 이 중진들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뒤집기가 될 것 같아요. 네. 일반 여론조사, 이 후보가 앞섰던 일반 여론조사는 마지막 취합에서 30%의 비율로 핵심 당원 투표가 70%의 비율로 이제 반영이 된다. 이 중에서 이제 수도권과 TK의 당심이 관건이다라고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. 네. 자,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?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투표율이 많아질수록 민심에 가까워진다. 이준석 후보의 얘기였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. 또 실제적으로 모바일로 초창기에 32% 가까이 됐고 나머지 ARS가 한 이틀간 한 게 15%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45% 가까이 됐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초창기에 그렇게 많이 빨리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의 유형 굉장히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령대가 좀 더 젊은 연령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준석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, 그 뒤에 ARS 쪽은 조금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큰 바람을 잠재우기에는 캠페인상으로 두 후보들, 말하자면 주호영, 나경원 두 후보들이 좀 역부족인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느낌들이 받았고, 다만 실제로 그것을 보는 핵심 당원들이 과연 당의 안정을 생각할 것이냐, 새로운 변화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건 서로시 자신은 그 당원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지금 돌직구시죠. 김진애 돌직구시 연장전 함께하고 계시고요.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중앙 당사의 현재 상황 생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재명 기자,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. 우리가 일반 총선이나 재보궐선거 때도 이 투표율이 하나의 어떤 경향성을 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, 이번 전당대회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동할까와 관련돼서도 딱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더라고요. 투표율이 높다라는 게 누구에게 유리하다가 두 가지 해석이에요. 이 둘 중 해석이 어느 쪽으로 이루어질지도 궁금한데, 일단 이 두 가지 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. 그러니까 지금 45.36%죠. 그렇게 지금 퍼센트가 나왔는데, 그렇게 되면 32만 명이 선거인단이었습니다. 당원들인데 이제 절반 가까이 한 15만 정도가 투표를 한 거죠.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투표를 한 거죠.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인데, 제가 볼 땐 진성당원 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당원이 아닌 모든 당원들은 다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고,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투표했다면 결국 그 당심도 민심 쪽으로 수렴되는 것 아니냐, 이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 있는 거죠. 굉장히 많은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.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수도권과 TK에 당원들이 집중돼 있고,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TK와 그다음에 수도권의 민심이, 그러니까 수도권 당심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이제 결국은 승부를 결정지을 텐데,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굉장히 다서늘한 나경원 후보가 있고 또 TK에 다서늘한 주호영 후보가 있는데, 그럼 그쪽으로 오히려 조직된 표들이 몰리는 거 아니야,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, 글쎄요, 전 당연히 이제 그 결과는 투표하면 열어봐야 알겠지만, 그리고 굉장히 많은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진성당원들이 다 투표에 참여했다 그러면
결국 그 얘기 자체는 결국 지금의 바람,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박정화 전 대변에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이준석 후보가 만든 바람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그리고 당 안에서의 어떤 변화의 열망들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올라탔다고 봐야겠죠. 그런 바람이라든지 돌풍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. 해석에. 그러니까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글쎄요.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오히려 표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. 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. 예, 다시 스튜디오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. 이번 당대표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정돼 있는 가장 큰 정치 이벤트 대선을 관리할 후보가 바로 당대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박정화 전 대변인,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리송한 말을 했어요. 그 전까지만 해도 백넘버 2번 달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윤 전 총장의 측근, 친구를 중심으로 누가 입당하겠다고 했느냐, 그것은 억측이다라고 다시 뭔가 선을 긋는 듯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 말은 일단 당대표 후보가 누가 선출되는지도 보고서 윤 전 총장이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도 깔려 있으리라는 분석이 많은데 과연 누가 당대표를 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입당할지 말지도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십니까? 저는 뭐 그거는 크게 윤 전 총장이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. 왜냐하면 어쨌든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가 좀 선출이 되고 당이 안정화돼서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그 시점을 본인은 이제 최적 타임으로 보고 있지 지도부에 선출해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당심하고 민심 얘기는 합니다만은 경선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재밌는 게 사실은 개파 갈등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일부 중진 후보와 이준석 후보와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윤석열 전 총장까지도 포함되는 전직 대통령 재판 수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TK 지역에서의 이 반감 내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은 미묘한 변화가 보였던 게 TK 지역에서의 당원들도 과거의 이 전직 대통령 구속이나 탄핵 이건에 대해서 의외로 이제 넘어가는 듯한,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대선을 치르는데 어떤 후보가 더 유리한가로 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는 듯한 미묘한 변화를 느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투표 결과에 반영이 됐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과거의 문제들도,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검찰총장 당시의 역할 문제, 그 다음에 과거 우리 당을 발목 잡고 있었던 무슨 탄핵의 문제, 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형으로, 새로운 형국으로 바뀌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일단 전당대회 당대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막판까지 지금 치열하다라는 당 관계자의 전언도 제가 어제 취재를 했었는데